TV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덥죠? 네. 덥다는 분들 많으시고 휴가라는 분들 많으시고 한편 휴가에서 오늘부터 출근이다 라는 분도 많은 아침인데요. 네, 발길이 무겁겠네요. 네. 그린그린님이 촌철이 촌철살인의 줄임말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제 입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뭐 더마과께서 하세요. 네, 그린그린님 반갑습니다. 새내기 촌철님이신데요.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촌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떨 때는 제 입보다 더 날카롭게 한 줄로 아주 뉴스를 비평해 주시는 촌철살인을 날려주시기 때문에 촌철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4936님, 건강도 딸리고 살도 쪄서 산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 시사의 살은 찌우고 싶습니다. 오.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어휴, 하긴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낮보다는. 그렇죠? 뱃살은 빼고 시사의 살은 찌우고 싶다. 그건 무한정으로 찌우셔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찌워드릴까요, 오늘? 찌워드려야죠. 네. 저희 인문대. 네, 자, AS타인 것이죠.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의 파업은 끝났지만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들이 남았다. 이런 지적은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원하청 간의 문제 그리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요거는 이번 파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꼽아드렸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식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이 장관의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조사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사측은 손배소송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발언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을 좀 답변을 드려도 돼요? 아니, 이 발언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제가 예.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 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하신 워딩이에요. 음성도 예. 있습니다. 예. 네, 2016년에 했던 본인의 말 기억 못했고요. 왜 장관 되니까 손배 문제 해결에 주저하냐. 윤건영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니까 네. 이정식 장관은 메모도 하고 뭐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제이비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의 말에도 기억은 못할 수 있죠. 말을 많이 하면. 저도 맨날 말하고 사는데 한 달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가끔 가물될 때도 있긴 하니까 네.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아무튼 환기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되기 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일 때 가졌던 평소 자신의 소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윤건영 의원이 환기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행일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원하청 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라. 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 손배소 같은 경우는 원하청 구조에서 나오는 하나의 파편적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조성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초심을 정책의 수장이잖아요. 초심을 녹여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고민하고 말 게 뭐 있어요. 명확하네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원래, 그걸 정책에 녹여라. 그렇죠. 원래 진실은 단순한 겁니다. 간명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실천만 남았습니다. 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천하시겠죠. 믿어봅시다. 네. 가끔 믿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이 이번 주 금요일 상임 전국위에 이어 다음 주 9일이나 10일 전국위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준석 욕하다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복귀를 막겠다는 판단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논리로는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잘하는 당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서병수 의장을 겨냥해 당원 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자동 해임이라는 당원 당규도 없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도 당대표가 2명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 네,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내일 상임정국위원회 열고 9일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비대위 출범시킨다라는 일정표 내놨죠. 그러면 비대위 출범되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비대위로 그러니까 일단 가고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적 지도체제로 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뭔 소리냐? 이준석 대표 복귀까지만 전까지만 비대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조금 전 조혜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같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것인데, 네. 근데 이런 목소리는 지금 그 표면에 돌출되는 걸 보아서는 소수의 목소리고 큰 방향은 비대로 가고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아웃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데 네. 이제 뭐 끝인가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나의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게 좀 발생을 하는데 축출 대상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 자,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아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럼 물론 힘으로 찍어 누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맞서 저항하는 데 방법이 없는 거냐? 있죠. 그게 뭡니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느냐 마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직이라고 하는 석동형 변호사 기억하시죠? 하죠. 이 석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당의 대표이면서도 유례 없이 파문이나 다름없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당했으면 다음을 기약하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든지 적어도 당분간 자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만약 그 징계가 정말로 부당하고 억울하다면 기한 내에 효력정지 소송이라도 걸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뭐라도 떠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 어떻게 할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데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었는데요. 용피셜. 용피셜. 여기서 용이 용산을 뜻한다라고 하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용산은 뭘 뜻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용산까지 끌고 와서 비꼬는 말투로 당 움직임을 비판했다면 대통령을 사실상 언급한 것으로 본다면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를 둘러봐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도 법적 대응은 거의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문제인데 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도 그건 비대위 전환을 스톱시키는 것이지 자신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대표직 복귀길을 여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의힘 진로의 분기점은 다음 수순으로 미뤄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수사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주목 효과와 파장은 스스로 더욱 키우게 되는 거죠. 수사 결과에 대한. 그런 점에서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저울질할 시간은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 일정표를 짜버렸기 때문에 한참 뒤에 뒷북으로 가처분 신청은 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글 외에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이 모든 난장판의 첫 단계인 초선 모임 성명서부터 익명으로 동원이 됐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여기서 곧이라는 건 뭔가 예고편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의 재분열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초원님도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이런 각오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설령 당에 남아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그냥 그 다시 전당대회 받아들이고 본인이 대표 출마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이 당원 해석까지 이렇게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힘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론상 가능한 시나리오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선택지는 결국은 뛰쳐나가서 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간단한 선택이 아니죠. 왜? 그렇죠. 이미 쓴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시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종훈 님이 역시 이준석 밀어내기 시나리오가 가동 중인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사당화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아몰랑 님은 속전속결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네. 의영 님이 근데 문제가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남나요? 원내대표직 유지를 하고 네.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온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면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또 자동으로 비대위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괜찮냐? 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네요.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괜찮게 힘이 작동되고 있다니까요. 네. 힘이 작동하고 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인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이기정 전 YTN 디지털센터 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오랜 친구로 코바나 컨텐츠 전무를 지냈던 김양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봉화 같이 갔던 그분이죠. 이 사람 그다음에 건희사랑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내정자가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때 김양영 교수와 강신업 변호사도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쫙 찍힌 그 화면을 저도 어제 보도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본인의 해명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조직위원으로 참여했던 건 맞지만 조직위원으로서 다 함께 모인 적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지금 그 더마카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세 사람의 프로필이 해당 조직 홈피에 띄워져 있었는데 네. 이걸 보도한 쿠키뉴스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걸 삭제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호, 왜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무 문제 없던 왜 그걸 삭제를 합니까? 아무튼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관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여기에 일단 밑줄을 긋고요. 네. 또 한 건의 인사 관련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건의 인사 관련 뉴스 뭔가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 3일 뒤인 지난달 8일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내년 3월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3월이요? 예. 한 대학 총장이 전하기를 박순애 장관이 간담회에서 내년 3월쯤 그만둔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장관에 올랐으면 책임지고 소명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이에 박 장관이 저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고 대답한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다른 총장도 박순애 장관의 내년 3월 대학 복귀 발언이 황당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 발언이 실제 그만둔다는 소리인지 다른 의도로 한 말인지 혹은 뭔가 박 장관 특유의 화법인지를 두고 다른 총장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수의 총장들이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해준 거죠. 일단 내년 3월에 퇴임할 생각이다 이 말을 하긴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워낙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다. 네. 정책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3월에 퇴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지금 워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취임 3일 뒤에 이런 말을 했다면 애초 장관에 발탁될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별별 추정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박순애 장관이 그 김인철 후보자 낙마 후에 발탁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임시 구원 그 투수 등판 아니었느냐, 뭐 이런 성격 아니었느냐.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밖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장관직을 수락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따라붙고 있고. 또 이제 임명장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언론 검증이 상당히 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호된 과정을 겪은 게 너무 힘들어서 혹시 또 이렇게 작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뭐 추정이고 해석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명색이 교육부 장관이고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공식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 내지 논의가 없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다시 말해서 3월 대학 복귀라고 한다면 지금 일정까지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짧고 굵게 일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이렇다면 해석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년 3월에 대학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건 그냥 의지의, 그러니까 표현이 아니라 계획을 짰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게 인사권자하고 아무 얘기 없이 저런 걸 계획을 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의문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교육행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지가 정말 의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의아함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잖아요. 자, 8개월짜리 장관이 그러면 취약 연령 하향 조정이라고 하는 폭탄급 정책을 거리낌 없이 던진다? 이게 지금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거라 해서 이 문제도 그렇게 빨리 처리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던 겁니까? 아, 했었나? 했다면 그게 참 대단한 지금 확신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만 근데 거꾸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탄급 정책을 던졌다가 지금 3년 초과에 몰렸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내년 3월에 대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렇죠? 여파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거를 빼고 놓고 본다면 이건 도대체 이 접근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인사가 망사 아니냐 이런 말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인사가 계속 논란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 내지 도덕성이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이른바 신종 현상까지 겹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발탁 배경을 놓고 영부인이 소화되는 현상이 지금 그렇고요. 이건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시한부 장관설이 나오는 현상도 저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고 국정수행 부정평가 사유에 계속 인사 문제가 최상위로 링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네. 되고 네. 이 문제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끈을 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신데요. 지금 휴가 중이시죠. 네. 그래서 바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어제는 대학로에서 연극 하나 보셨더라고요. 또 어떤 전국 구상을 알고 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 온집님이 대통령 내외 사단이 각 기관에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돼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HBYI님은 아니 장관 자리가 경력 하나 쌓는 용도입니까? 라고 지적해 주셨고 9172님 내년 3월에 가실 분이 100년 대계는 왜 바꾸십니까? 데이지님 장관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고 맡았나 봐요. 책임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1623님은 좌청룡 500호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엔 좌검찰 우코바나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인사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설령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도 공개된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떤 플랜이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